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금요일 지금 오전인데요. 금요일마다 모시는 분, 바른말 고운말 김한정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바른말 네. 고운말 김한정입니다. 괜찮은데요, 바른말 고운말. 네, 저희가 이렇게 좀 분위기 좋게 사실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죠. 저희 오마이TV 박정현 스팟은 밝은 방송입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방송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 현안을 보면 이렇게 참 웃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어제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가 참 충격적인 그런 사건으로 목숨을 잃는 그 사안이 국방부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졌고, 이제 정치권에서도 또 우리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규탄과 또 책임자 처벌, 진상조사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이 사안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 말씀 좀 듣고 갈게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북이 그 어떠한 형태로도 변명이나 합리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비무장한 민간인이고 네. 저항하지 않고 일종의 기순 의사까지 밝혔는데 그걸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하고 또 불에 태우는 태웠다. 이런 뭐 야만적인 행위죠. 더 심각하게 보는 것은 상부로 분명히 지침을 받아서 네. 행한 일이다. 아하. 북의 고위층 또는 최고위층과 관련이 돼 있는 그런 네. 상당한 만행 이전에 상당히 심각한 저런 도발이라 생각합니다. 도발이다. 북이 이런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고 같은 동포로서 남쪽이 용납할 수 없는 이런 행태들을 해나갈 때 네. 우리는 과연 북을 대화와 협력의 파트너로 계속 이 상태로 대화를 유지를 해나가야 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북의 합당한 해명과 조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에 합당한 해명과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게 계속 안 나온다면, 북한에서 계속 묵묵부답으로 침묵한다면 남북 간의 관계가 계속 뭐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더 나빠질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는 더 예. 물러서면 안 된다고 더 생각합니다. 물러서면 안 된다.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 1차적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 다음에 무모한 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남북의 협력을 추구해서 네. 북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하. 이 근본 토대는 기본적인 신의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네.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적어도 저는 만일 이 사안이 네. 북 최고위층인 김정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은 저는 굉장히 더 심각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 이상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허용하게 될 때 우리는 대화와 협력의 명분을 우리 스스로 쌓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도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셨고 또 그런 네. 자세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만큼은 코로나를 빙자하거나 또는 뭐 여하튼 형태의 뭐 보복적 의도를 가졌던 안 가졌던 간에 네. 앞으로 이건 이제 우리도 조사를 해봐야 될 것이고 조사를 해봐야 되고. 북의 해명을 요구해야 될 해명. 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속단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네.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안 너무나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이고요. 북한에서 계속 이렇게 침묵을 지킨다면 남북 관계에 계속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북한의 해명, 책임 있는 자세, 조치, 이게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사안을 좀 들여다볼게요. 박덕흠 의원이 국민의힘 탈당을 했어요. 뭐 선언해가지고 이제 뭐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 뭐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취지의 좀 내용을 밝혔는데, 근데 국민의힘은 아무런 뭐 입장 표명이나 이런 게 좀 없어 보이고, 박덕흠 의원도 어쨌든 당의 조사나 이런 거 없이 탈당을 먼저 해버렸고, 국민한테 사과나 사죄하는 것 없이 그냥 난 결백하다 이런 주장하면서 탈당해버렸단 말이죠.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본인이 뭐 정권의 희생양 운운했는데요. 그건 이제 그분의 이야기고
범죄자들이 여기서 자기들 범죄했다고 합니까? 저는 이건 명백히 권력형 비리입니다. 권력형 비리다. 수사해야 되고 예. 또 위법 있었을 때 처벌하게 될 겁니다. 네. 문제는 이분이 국회의원이라는 현직을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지울 수가 없는데요. 네네네. 특히 뭐 이 탈당은 했지만 정호영 원내대표 같은 분은 네. 무슨 뭐라고 그랬어?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비호까지 하고 있는데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이해 충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집요하고 조직적으로 국토위의 지위를 이용해서 재산을 불리고 회사의 특혜를 수주를 거의 뭐 싹쓸이까지는 아니지만 네. 악착스럽게 챙겼지 않습니까? 아마 국회 역사상에 꽤 기록될 사건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무슨 이런 이해충돌 이런 게 아니다. 일회성 비위도 아니고 일회성 이해충돌이 비위가 아닙니다. 네. 장기적으로 집요하게 계획적으로 국토위 자리에서 예. 이런 일을 했다. 이건 용납할 수가 없죠. 예. 이걸 뭐 자꾸 뭐 이해충돌이 있었니 없었니 저는 그 본질을 호도한다고 봅니다. 명백히 다시금 저는 이거는 의회 권력을 이용한 비리다. 사익 추구 정도가 아니라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점에서는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기대하고 또 촉구합니다. 네. 참 세게 좀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한 상임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건가요? 특히 국토위가 많은 의원들이 가고 싶어 하잖아요. 이번에도 수십 그렇죠. 명의 의원들이 일지망을 수만을 했는데.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이 자리에 눌러붙어 있었다는 것 자체도 의혹인데요. 그거는 뭐 그쪽 당 사정이니까. 당 사정이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여야 된다고 보세요? 박덕흠 의원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 자체 당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여야 되나요? 탈당했으니까 끝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뭐 가슴 아프다 이렇게. 국민의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궁금해요. 국민의힘에서 입장이 뭐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그냥 가슴 아프고 여당에 근데 곤혹스러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곤혹스러워하다. 국민의힘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네. 국민의 힘으로 권력형 비리, 특혜 수주, 외압 수주, 편법 수주를 국민의 힘을 사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뭔가 좀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네. 이런 겁니다. 꼬리 자르기 대충 뭐 면피성. 우리 민주당에도 그런 일부 뭐 비난이 있고 비판이 네, 있는데요. 차제에 의회 정화해야 됩니다. 공직을 사익의 수단으로 삼는 그 자체가 우리 사회가 이제 용납되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심지어 MB 정권에 뭐 그분이 들으면은 뭐 좀 서운하시겠지만 청와대를 재테크 수단으로 삼았다는 소리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비판이 있었죠. 지금 우리 국회도 이런 부분들이 존재해 와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건 저는 긍정적인 신호로 봅니다. 문제는 드러났을 때 이 암덩어리를 없애야죠. 네. 근본적으로 항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 항암 치료는 우선 제도적으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좀 더 이번에는 정교하고 치밀하게 짜서 그렇습니다. 아예 엄두를 못 내게. 그리고 그런 시도 자체가 무모하게끔 이제 짜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공정이란 가치가 굉장히 또 많이 회자가 되고 우리 국민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공정이란 가치, 공정의 문제점, 공정의 필요성을 계속 얘기해 왔는데 국회에서만큼은 그게 좀 어떻게 보면은 둔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계기가 좀 별개의 문제인데요. 제 지역구가 남양주 아닙니까? 그러시죠. 그래서 가평, 청평호가 가까워요. 제가 한 2달 전에 우리 보좌진들하고 바람 쐬러 갔다 왔어요. 거기에 보니까 그 청평호수변에 호화별장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별장이 있다고? 아주 뭐 군데군데 그림 같은 별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안내했던 분이 한 분이 저 신천지 이만희 주교 별장입니다. 아주 뭐 숲에 가려 있는데 겉보기는 또 뭐 유럽의 성 같아요. 그게 얼마 안 떨어진 곳에 박덕흠 의원 별장이라고 그래요? 지금 해서 그때 저는 사실 박덕흠이란 의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고 잘 몰랐어요. 근데
아니 자기는 충주가 충청도가 네네, 지역구라는 충청. 분이고 예. 꽤 뭐 건설업 쪽 업을 하는 분이라는 거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아니 청평호수까지 진출해가지고 저렇게 화별장을 가지고 이제 꿈에도 몰랐어요. 차제 검찰도 그런 예. 것도 좀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청평호수의 별점까지 뭐 본의 아니게 직접 아니, 보고 저는 오셨네요. 이런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겁니다. 예, 예. 부자를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정당한 부자인가를 궁금해합니다. 네. 그리고 재산 형성 과정이 불투명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열심히 일해서 사업 수완이 있어서 그 다음에 특별한 기술을 가져서 이렇게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우리는 칭송하고 네. 존경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권력을 가지고 지위를 이용해서 네.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무너지는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그냥 한숨 체념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사회가 이게 제대로 된 사회인가 어떻게 보면은 환멸까지 갔나 네. 이런 거를 막아내려면 우리 사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살아나가기 위해서도 네. 이런 누가 보더라도 설명되지 않는 부의 축적 네. 그리고 뭐 세금이나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네. 그럴 때만이 공정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갖게 될 거다. 박덕흠 의원 사건은 어떻게 좀 처리하는지 예, 이게 또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가 있겠네요. 예, 예. 우리 저 박중호 기자님 네. 오마이 텔레비전에서 일회성으로 아니라 집중, 지속적, 네. 추적 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치독이 필요합니다. 네, 와치독 역할. 지부지되면 안 됩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박덕흠 의원 뭐 조사 수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뭐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로버트 우님께서는 김한정 의원 멀리 샌디에고에서 응원한다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시네요. 무슨 샌디에고요? 미국 샌디에고에서도 감사합니다. 응원하고 예, 계시고. 예, 그쪽에 네. 대통령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텐데 그래도 꿋꿋하게 건강하게 마스크 잘 쓰시기 바랍니다. 네, 아 예, 샌디에고에 계신 우리 로버트 우님께도 응원의 메시지 주셨고요. 오순옥님이 맞아요. 썩은 암덩어리 도려내야 답니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피닉스님은 돈과 빽 있는 사람이 잘 되는 세상 뭐 이렇게 안타까워 계시고 송혜진님께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아트앤라이님께서 박덕흠 게이트 특검 가자 이런 말씀하고 계시고 성길님께서는 박덕흠은 뒷배가 있을 것이다. 뒷배 없이는 불가능하다 절대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국토위에서 오랫동안 있고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걱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아마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자, 이 방송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김한정 의원과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의 성원과 응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010-3270-3828 010-3270-3828 화면 아래 보면 전화번호가 있죠. 휴대폰 번호인데요. 여기로 전화 주시면 오마이 TV 자발적 시청료 내실 수 있고 저희가 계속 방송할 수 있게 성원과 응원 보낼 수 있습니다. 10만인 클럽 가입을 해주셔서요. 힘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10-3270-3828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박덕흠 의원 사건은 이거 아마 저희가 매주마다 의원님 만나면 얘기할 것 같아서요. 이 정도로 하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문제는 또 우리 추석 연휴가 이제 다음 주에 돌아오지만 개천절 10월 3일 이날 너무 걱정이 됩니다. 서울 광화문 도심 집회, 또 서울 곳곳에서 도심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 뭐 드라이브 스루 방식 차량 시위하겠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일부 보수 단체는 아니다, 우리는 정말 거기 나가서 시위할 거다, 집회할 거다라면서 법원에다가 다시 지난번처럼 판단을 요구하는 그런 걸 접수한다고 했다고 해요. 너무 우려가 돼요, 의원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화문에서 우리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촛불 집회를 했을 때 옛날에 폭식 투쟁한 기억이 있습니다. 옆에 일단의 그렇습니다. 저도 그때 취재 갔었어요. 네.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인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번에 이 드라이브 스루를 내세워 가지고 개천절에 또 집회를 하겠다. 이 사람들은 폭식 투쟁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폭식 투쟁은 네. 자기들 소화불량으로 끝나지만 이것은
우리 방역에 구멍을 내겠다는 거거든요. 아하. 이 변명은 하지만 의도는 그겁니다. 예. 그리고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예? 네. 또 주동자가 누굽니까? 김진태 전 의원, 민경욱 네, 전 의원 네. 이런 사람들도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디어도 이 사람들 주변에서 나왔다고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들- 차량 시위하자고. 들었는데. 예. 이 사람들 여전히 국민의힘당 당원 아닙니까? 그렇네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했지만요. 네. 김종인 위원장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네. 당을 이끌고 있고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이 사람들 제명 또는 출당시켜야 됩니다. 아하. 그런데 실제로 비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아무런 조치가 없네요. 예.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아. 아니 주호영 대표 또 그랬던데요. 뭐 여전히 권리다. 그 사람들 권리다. 뭐 권리니까 뭐 표현의 자유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리고 전 하나 걱정인 게 폭식 투쟁 이런 것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사회적 지탄으로 끝났지만 네. 이런 조직적 움직임 그리고 지속적인 이런 움직임은 우리 사회의 극우 세력의 광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걱정입니다. 다행히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는 이번에는 상당히 속으로 분노하고 계실 겁니다. 네.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이번에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네. 차단 또 제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헌법상 표현과 집회의 자유라는 조항들을 악용하는 소지거든요. 그렇죠. 정광훈 목사를 왜 보석 취소를 안 하고 보석 결정을 했을까? 네, 이번에 또 치료받은 다음에. 법의 형식 논리가 있는 거죠. 네. 이번에도 그런 허점들을 노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드라이브 스루면 진짜 스루 하면 됩니다. 하차하거나 네. 창문을 열어 가지고 아하. 바이러스를 그렇죠. 바이러스 나올 수가 있죠. 할 수도 있는 네. 그런 도전적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도 채점을 다 하고 해서 차단을 해야 될 거로 저는. 예. 그러니까 이게 차량 시위라고 해서 저는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차량 시위를 만약에 200대 지금 신청한 것 같은데 200대 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차에 타서 지나간 다음에 그냥 집으로 바로 갈 것이냐. 그게 아닐 것 같아요. 어디 모여서 또 목소리를 내든 구호를 외치든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100명이 모여서 집회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표현의 자유 지켜야 된다라고 또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하라고 했는데 100명이 1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뭐 수만 명까지 얘기가 있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우를 법원이 범하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가 생깁니다. 저는 차량으로 뭐 지나가는 걸 가지고 뭐라 하겠습니까? 네. 근데 그 선을 넘어서는 행위 또 하차 또는 집합 행위에 대해서는 좀 더 엄중한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중한 법 집행. 이낙연 대표도 강조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강조했고 다 국민들께서도 이번엔 절대 안 된다. 지금 오늘 보니까 세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나오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300명, 400명 나올 때만은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개천절을 또 이유로 해서 팍 늘어난다, 폭증을 한다. 그럼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어떻게 합니까? 또 추경해서 또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것도 한두 번이죠, 사실은. 우리 자영업자들이 숨 쉴 수 있게 이제 정말 코로나19 좀 잠잠해지면서 일을 할 수 있게 장사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또 날려버리게 될 수는 없잖아요. 이 사안들 엄중하게 정부 여당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공권력의 모습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코로나19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고 이 문제들은 계속해서 논의가 될 거기 때문에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의원님 의정활동 좀 보니까 금융지주 CEO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 이 금융지주 회사법 개정안에 발의 중이다. 발의 준비 중이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 다른 매체, 특히 경제 관련 매체에서는 많이 비판을 하더라고요. 이거 좀 어떻게 아직 보시고 계십니까? 뭐 심각한 쟁점은 아닌데 네. 말 꺼내자마자 막 뭐 시장 개입, 경영 개입, 경영 간섭이다. 해서 네. 이게 뭔가 언급이 되시더라고요. 의미가 있구나. 오히려.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경청하고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네. 발단은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금융
거대 지주들은 공적인 책무가 있습니다. 네. 그 거대 금융 수백 조를 움직이고 하는 은행 그룹, 그렇죠. 막강하죠. 책임자를 이 선출하는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선출위원회, 임원 선출위원회를 자기 청와대 수석들을 모아놓고 뽑아라 하고, 네. 그 다음에 거기서 만들어진 위원회에서 자기를 다시 대통령으로 추대를 하면은 우리 국민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셀프 연임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영화에 모두가 왕의 사람들 이런 영화 제목도 기억이 나는데요. 네. 아니 자기가 영향권에 있는 분들을 위원회로 만들어서 거기서 추대하라 후보 선출을 하도록 하고 또 네. 재추대받고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경영이고 또 민간 자율 영역입니까? 저는 지금 거대 지주 은행에 또 많은 구성원들이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네, 문제 네.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금 현재 그 회장직을 맡고 있는 분들을 제가 폄훼하겠다는 그런 건 소리가 아니지만.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아. 지금 제도가 잘못되면 그분들도 그들 리더십이 퇴색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법적인 책임을 안 지는 자료입니다. 계열 은행사나 보험사 그 금융지주 그룹 안에 있는 계열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뭐가 문제가 생겨도 그 실질적으로 그룹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회장은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배임이나 아니면은 직무 관련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돼 있으면은 네. 권한은 있고 책임 없는 이거 재벌 총수 체제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자는 겁니다. 개선하자. 개선을 위해서 저는 건설적인 뭐 의견들을 수용할 논의도 하고 거고요. 토론도 하고 그러는 또 거죠. 제 주장대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거 좀 더 공론화해서 네. 이제 우리 사회도 뭔가 한마디로 좀 당당하고 투명하게 네. 리더십이 선출되고 네. 또 유지되는 또 교체되는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 집안일을 왜 하려고 그럽니까? 예? 예. 여기도 사실 이제 공정하게 하자. 리더십이 뭘 당당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이런 생각 같은데 어쨌든 뭐 이 비판한 쪽에서는 민간 금융회사의 CEO 임기까지 법으로 규정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은 하고 있는데 아니 국회의원 3년임 금지법까지 뭐 반철은 안 됐지만 나오는데 네. 아니 금융 이렇게 막강한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이런 지위에 있는 분들이 법적 책임을 안 지고도 권한을 행사하고 또 스스로 자기가 다시 뽑히도록 만드는 이런 본인들한테도 뜻하지 않은 일 아닌가요? 네. 뭐 저는 그 리더십이 우수하다고 해서 그건 합리화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라면은 제도를 바꿔서 공정하게 해도 저는 다시 뽑힐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런 능력이 있고 자질이 있다면. 예. 그건 또 그 회사 은행의 구성원들이 다 압니다. 네. 저분이 꼭 필요한 부분에 저 리더십이 지속돼야 된다 했을 때나 이런 편법 반칙성 그런 네. 셀프 연임 구조를 탈피해서라도 없애도 저는 그런 리더십은 도리어 네. 유지될 거라고 보는데요. 뭐 모르겠습니다. 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의원님이 이렇게 좀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 발의 자체가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토론과 또 논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또 제일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4차 추경안이 다행히 통과가 돼서 지난주엔 저희가 좀 걱정을 했는데 통신비 때문에요. 통과가 돼가지고 취약계층에게 지급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요. 그때마다 5차 추경하고 6차 추경을 해야 되는 건지 근본적인 해결점은 좀 없을지 뭐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추경은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죠. 근데 다만 이제 무한 확장 재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네. 재정 건전성 살펴야 되고 또 돈만
집어넣는다고 그만큼 효과적으로 이 음. 경제 대책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 나가면서 저는 학습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아, 이 부분은 더 해야 된다. 또 이 아하. 부분은 좀 줄여도 되겠구나. 또 이 예. 부분은 안 해도 되는구나. 이런 과정들을 좀 거쳐가는 과정이 지금 상황이 있는데 네. 다만 우리가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네네. 이건 우리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고통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우리는 비교적 상대적 방역은 잘하고 경제도 선방하고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그러죠. 그리고 이 코로나는 뭐 앞으로 뭐 천년만년 가는 건 아닙니다. 내년 되면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 치료제, 백신. 방역 백신 나오고요. 네. 또 세계 경제도 조금씩 이제 회복 추세로 갈 건데요. 네. 우리가 지금 방역을 잘하고 대비를 잘해 놓으면은요. 우리가 튼튼한 기초 체력으로 국제 경쟁력을 다시 갖게 됩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한테 저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디지털 선도 국가로서의 우리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국민 화합이라는 저력이 또 있습니다. 20년 전에 우리가 외환위기가 왔는데 그때 근무호기하고 또 강제 구조조정을 우리 국민적 합의로 수용을 했습니다. 예, 힘들었죠. 예. 그렇지만 IMF는 10년 걸릴 거다, 뭐 7년 걸릴 거다 했는데 3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예. 외채 상환 다 하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퇴임할 때는 1,000억 불 이상의 외환 보유고를 만들어 놓고 나갔어요. 부도난 정권을 인수를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상황은 그보다 더 심각한데 네. 대비는 그때보다 낫습니다. 지금 외환도 많이 돼 있고 예, 예. 하기 때문에 예. 기초 체력이 튼튼하죠. 예, 뭐 계속 안심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버틸 힘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1년, 그렇습니다. 2년 이상 버틸 네. 힘은 특히 흑자 부도 막아야 되고요. 중소기업 고용 유지할 수 있도록 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생업에 폐업에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호를 그다음 뒷받침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네. 그걸 할 수 있는 1차적인 수단은 재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으로 예. 해야 그리고 되는 국민들도 거고. 이제 협력해서 우리 뭐 추석 때 덜 움직이지만 또 선물도 좀 더 보내고 돈을 좀 쓰자 있는 분들은 네. 그래서 우분투 정신 더불어서 극복해야 된다.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바닥에 깔려 나가고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힘이 압도적으로 광화문에 드라이브스루로 해서 방역 해방해도 좋다는 극단주의 세력보다 월등하게 큽니다. 네. 우리가. 그럼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한국은 이긴다. 극복할 수 있다. 네. 극복하더라도 제일 잘 극복할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지금까지 온 거고요. K 방역의 힘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힘이고요. 방역을 잘 지켜주시는 그 덕분인데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 8.15 비상대책위원회, 그러니까 지난번에 광화문에서 집회했던 또 한 축인데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또 집회를 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광화문광장에서 1,000명 규모의 군중 집회를 강행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전원 2m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집회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밝히고 있어요. 이제 공은 법원은 넘어갔는데 근데 이런 겁니다. 그 말대로라면은 뭐 그럴싸해 보이죠. 네. 그 말대로 약속대로 안 됐을 때 누가 책임지는 건 책임질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네요. 뭐 예. 1,000명이라고 하지만 또 지난번처럼 다 몰려 나와서 2m도 안 되고 거기서 음식도 먹고 이렇게 된다면 추석이라고 송편 드시고 이렇게 남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의 고민은 새로운 집단 확산의 근원을 허용하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인데요. 법원의 판단. 참 뭐 이걸 쉽지는 봐야 않죠. 예. 네. 그러나 제일 저는 1차적으로는 공권력에서 적절한 법 집행점을 해야 됩니다. 위법 네. 소지가 있고 범죄 일종 위법이란 거는 법어기는 범법 행위였잖아요. 집단적 범법 행위를
그냥 방관할 수는 없죠. 제일 좋은 건 예방이고 네. 일어났을 때는 적절히 대처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경찰력을 가지고 또 법 집행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또 그런 것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고 뭐 구속하고 체포하고 수사하고 이건 또 굉장히 우리 사법 행정권의 네. 소진을 가져옵니다. 낭비를 아하. 가져옵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근본적인 힘은 국민의 여론입니다. 무서운 감시 네. 그리고 그런 이게 진짜 소수의 자기들은 뭐 10,000명이다 몇십만 명이다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주동자들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말 무서운 여론 그것들이 결국은 네. 그 사람들이 못하게 예, 발붙이지 예, 못하게. 마른 풀로 만들지 않겠냐. 시들은 잡초로 불로. 만들지 네. 않겠냐. 근데 그 국민 여론은 확실하고 뜻은 확실한데 그분들이 이제 안 듣고 있는 것 근데 같다는 국민들 생각이 입장에서 들어요. 너무 답답할 거예요. 답답하죠. 이렇게 불편을 감수하고 네. 내 장사 안 되는 걸 감수하고 그리고 마음 졸이면서 네. 또 내가 혹시 전파자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자기 그럼요, 스스로도 그럼요. 조심하고 살아가는데 네, 네. 이렇게 대낮에 행보하고 댕기는 거는요. 정말 이게 행포거든요. 근데 그 행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쾌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를 줬지 않습니까? 네. 예. 네. 지역 전파가 우리 재정적으로도요. 방역 당국의 무슨 큰 예산 손실, 인력 손실, 또 사기 손실까지 옵니다. 네. 뭐 악착스럽게 해도 저렇게 그냥 함부로 하는 사람이 생기면 맥 빠집니다, 정말. 그죠? 네. 예. 자, 법원의 판단 지켜보겠고요. 아까 의원님이 이제 박덕흠 의원 관련해서 청평 그 별장 얘기하셨는데 이거 2012년에 기사가 있었네요. 그런 게 있었어요. 민주당에서 당시 나왔던 이 후보에 대한 뭐 얘기를 하면서 박덕흠 후보가 청평 호반에 요트 선착장에 딸린 별장을 가지고 있다. 뭐 이걸 지적하는 그런 대변인 그런데 박덕흠 논평도. 후보는 지난 총선 때 가난한 국밥집 아들이라고 홍보를 했다는데 네. 그 국밥이 얼마나 비싼 국밥이길래 얼마나 팔았으면 그 별장을 샀을까 모르겠어. 자, 우리도 네. 용기를 냅시다. 국밥 팔아서 별장 사자. 참, 예,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요. 자, 우리 국민들이 이제 공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공정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네. 너무나 잘 들었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예. 다음 추석 연휴 끝나고 그 다음 주 금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김지혜님의 의원님 자주 나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금요일 오전마다 오시니까요. 그때 오마이 TV를 통해서 김한정 의원의 바른말 고운말 많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별로 좀 안 고왔던 것 같은 약간의 그 네. 자책감이 듭니다. 고운말은 아닐 수 있는데 예. 바른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추석 연휴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 추석은 한가위고 1년 중에 제일 좋은 날인데 어떻게 보면 즐겁지만은 못한 즐거울 수는 없는 명제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어려움 서로 돕고 지나가면은요 내년 후내년 되돌아봤을 때 우리 국민이 장하고 나도 장하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힘듦, 고통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분투. 네, 우분투.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